얼마 전 광주에서 치매로 고통받던 80대 노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치매 국가 책임제는 어디까지 왔는지 점검합니다.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등의 가짜뉴스가 온라인을 통해 퍼지고 있지만 진상을 규명할 위원회 구성은 자유한국당 때문에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민주당에 이어 바른미래당에서도 광주형 일자리를 분산해서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수억 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대해 시민단체가 지방선거 관련성은 없었는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당시에 치매를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치매를 개별 가정의 문제로만 보지 않겠다는 게 공약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약은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먼저 치매 환자 가족들의 현실을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81살 A씨와 그 부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치매에 걸린 부인을 한 달 전 요양원에서 집으로 데리고 와 돌보다 비극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요양보호사가 찾아와 부인을 돌봐줬지만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부인을 보살피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A씨는 자녀들에게 이 같은 고통과 고민을 털어놓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온전히 본인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겁니다. 본인이 사랑하는 이제 가족이 계속 변화하는 과정을 보면서 뭐 기억을 잃거나 이런 걸 보면서 그 부분을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고, 또 이제 계속 같이 있어야 되니까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잠깐도 몸을 비울 수 없기 때문에. 12년째 치매에 걸린 친정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70살 박봉래 씨도 지금까지 어머니를 돌보면서 겪은 힘든 일을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갑자기 어머니가 사라져 찾으러 다니기 일쑤였고, 치매가 심해진 뒤에는 대소변도 가리기 힘들 정도가 됐습니다. 본인의 이제 의사를 전혀 이야기할지도 모르고 그냥 주면 준 대로 그냥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그게 차라리 제가 그랬어요. 엄마, 차라리 아버지 곁으로 가면 어쩌냐 했더니. 대한치매학회가 최근 치매 환자 보호자 1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외출하기, 최근 기억장애, 대소변 가리기 순으로 부담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7명은 치매 환자를 돌보면서 간병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답했습니다. 한편 광주 전남의 치매 노인은 65세 노인 인구 가운데 10% 정도인 6만 5천여 명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빠른 고령화로 인해 치매 환자는 20년마다 2배씩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치매는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큰 고통입니다. 치매 국가 책임제는 이런 고통을 덜어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요. 변화는 시작됐지만 속도가 너무 더딥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5살 선성채 씨와 70살 윤현숙 씨 부부는 한 달 전부터 치매 안심센터를 찾고 있습니다.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부부가 일주일에 2번씩 센터를 다니고 있는데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 정도를 나타내주는 점수가 한 달 전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치매가 오면은 사람 인생 다 산 거죠. 그러기 전에 이렇게 좋은 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료로 또. 치매 안심센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치매 국가 책임제를 선포한 지난해 9월 이후 생겨났습니다. 치매를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정부는 시군구별로 치매 안심센터를 두도록 했지만 광주에서는 동구 한 곳만 정식으로 개소해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4개 자치구는 임시사무실에서 이용객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광주 치매 추정 인구 가운데 안심센터에 등록된 인구는 30%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저조합니다. 많은 서비스에 대해서 아직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홍보가 되면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장기 요양이 필요한 치매 환자에게는 요양보호사를 지원하고 경증 환자에게는 치료비용과 위생용품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가족 입장에서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일주일에 5번, 하루 최대 4시간에 불과해 가족들은 나들이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엄마를 하루라도 이렇게 좀 맡기고 어디로 좀 가려고 해도
마땅히 이렇게 받아주는 요양원이 없더라고요. 하루를. 그러니까 그건 이제 건강보험공단에다 물어봐도 뭐 요양원하고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 예산과 인력이 훨씬 더 많이 투입돼야 하지만 관련 기관들도 치매 환자 가족들의 요구를 다 맞춰주지 못하는 현실이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치매 인구가 급증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거나 경제가 또 가정이 파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치매 국가 책임제에 따른 세부적인 사업들을 우리 공단에서 성실하게 수행을 할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5년 안에 치매 환자를 국가가 온전히 책임진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환자와 가족들의 마음은 정책이 하루라도 더 빨리 집행돼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5.18 당시 북한군이 침투했다는 주장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짜뉴스들은 진화된 방식으로 매일같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5.18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면 가짜뉴스가 힘을 얻기는 어려울 텐데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인정 기자입니다. 유튜브 채널이나 인터넷 보수 매체를 통해 유통되는 5.18 관련 가짜 뉴스들입니다. 몇만 명 넘는 구독자를 갖춘 채널들에 게시돼 유통 중입니다.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이런 가짜 뉴스들이 5.18 왜곡에 주는 악영향은 심각하지만 제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짜 뉴스들이 완전히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뉴스들을 보는 10대나 20대들이 볼 때는 5.18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실제로 올해 일반 국민을 상대로 5.18 인식 조사를 한 결과 5.18 비방과 왜곡이 심각하다는 사람이 4명 중 1명꼴이었습니다. 5월 단체들은 가짜뉴스를 종식시킬 효과적 방법은 정부 차원의 공식 진상규명이라고 지적합니다. 가해 현장의 객관적인 실체, 이 사실이 정부 보고서에서 확정이 된다면 이것은 재판에 있어서 큰 객관적 근거로 쓰일 것이기 때문에 왜곡을 바로잡는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가 9명의 위원을 선정해야 출범 가능한 진상조사위원회는 자유한국당이 법 시행을 2달 넘기고도 추천을 미루며 출범이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공모와 서류 심사를 마무리하고 면접을 남겨둔 상황이라면서도 당 내부적으로 추천도 받고 있다며 국회 일정에 따라 일정이 비는 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정확한 추천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위원 추천 뒤 신원조회 등 임명 과정에 걸리는 시한 20여일을 고려하면 늦어도 다음 주 초를 넘기지 않아야 올해 안에 출범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더구나 추천권을 가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임기가 다음 달 11일로 끝난다는 점도 이번 주 중으로 추천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사안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4억 5천만 원을 사기당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은 피해 금액 대부분을 대출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윤 전 시장이 보낸 돈의 출처를 조사한 결과 3억 5천만 원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나머지 1억 원은 지인에게서 빌린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 광주전남본부는 영부인을 사칭한 피의자나 돈을 보낸 윤 전 시장이 올해 치러진 6.13 지방선거를 이용했을 것이라는 개연성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며 윤 전 시장이 한 점 의혹 없는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군산형 일자리를 추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이 지역구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전북 지역의 경제 회복을 위해 군산형 일자리 추진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답보 상태에 있는 광주형 일자리가 하루빨리 정착되길 기원한다며 제2의 광주형 일자리를 군산에 적용하자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는 내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형 일자리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호타이어 노조가 회사의 경영 정상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촉구하기로 했습니다. 금호타이어 노조에 따르면 조합 간부 120여 명이 오는 29일
산업은행 본점과 정부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사는 관계자 면담 등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노조 측은 중국 더블스타로의 매각 결정 이후 회사가 경영 정상화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채권단과 정부의 대안 마련을 촉구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타이어는 해외 주문량 감소로 지난 5월부터 매달 임시 휴무를 시행하고 공장 가동률은 80%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표고버섯의 대부분이 일본 품종이라고 합니다. 장흥에서 10년에 걸친 연구와 시험을 거쳐 일본 품종에 못지않는 국산 신품종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참나무 원목마다 아주 선만한 표고버섯이 자라고 있습니다. 5년 전부터 실증 재배용 곳으로 국산 1호 원목 표고 품종인 백화향입니다. 그동안 국내에서 재배되던 원목 표고는 90%가량이 일본 품종이었습니다. 이번 국산 품종들은 기존 일본 품종과 비교해 전혀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예, 기존 품종보다는 약간 조금 더 상품성으로는 좀 더 낫다. 하고성이 좀 많이 이렇게 좀 생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산 신품종 5종 가운데 백화향과 산조 303호가 남부 지역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농가 보급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외국 품종을 사용하는 데 따른 로열티 걱정에서 벗어나고 국산 자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2단계 사업으로 기후 변화에 맞는 신품종 개발도 진행 중입니다. 지금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내병성이나 내성 그리고 내재성 같은 것도 적극적으로 보강을 한 다음에 품종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원목 표고의 40%를 생산하는 장흥군은 12년 전 지리적 표시제에 이름을 올리는 등 표고의 본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시설하우스 배지 표고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으나 이들 국산 품종을 통해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한 돌파구가 열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보성군 노동면의 한 교차로에서 21살 임모 씨가 몰던 1톤 화물차와 57살 이모 씨가 몰던 25인승 통학버스가 충돌해 두 차 모두 1.5m 아래 논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 동승자인 78살 정모 씨가 크게 다쳤고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교사와 초등학생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짙은 안개 때문에 운전자들이 마주오는 차량을 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쯤 광주시 북구 신안동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이던 57번 시내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30여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버스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순 군수 선거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 의혹을 다룬 인터넷 신문 기사를 무단 배포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모 후보가 이장 등에게 자라탕을 대접했다는 의혹을 다룬 신문기사 복사본을 무단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조모 씨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선거 기사를 통상적인 배부 방법과 다르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습니다.